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놀토엔 GG 부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었는데 원래는 아이스크림 샘튜브를 촬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그거를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저에 관련된 코로나 이슈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제 그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 검사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사를 못 받고 일요일 날 검사를 받아 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 인제 안전하다는 것이 증빙이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안전을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그 샘튜브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토앤 GG 부천은 1 시간을 운영을 할까 해요. 원래 30 분씩 미니 강좌로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 제가 인제 1 시간 동안 오늘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뭐 다음에 또 뭐 좋은 기회가 있겠죠. 네.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구글의 핫하다는 구글 캘린더와 구글 킵으로 저희의 인제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그런 강좌 주제가 되고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구글 캘린더라든지 구글 킵은 두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이 두 가지는 좋은 것이 핸드폰에 위젯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하고 동기화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핸드폰 메인 화면에 저는 이제 캘린더하고 킵은 꼭 저는 이렇게 딱 넣어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PC하고 그리고 제 거 핸드폰하고 모든 걸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렇지가 않을 텐데요. 네네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요? 오늘은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조정 좀 할게요. 그러네요. 마이크 소리가 조금 그렇죠? 네. 잠시만요. 아, 아. 이제 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지금 괜찮죠? 네.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네.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지금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필 또 마이크까지 말썽이네요. 네. 제 캠 연결된 마이크랑 연결을 했고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면 됩니다. 네네네. 마이크가 네, 왜 이러죠 오늘?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구글 캘린더하고 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핸드폰하고 연동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네. 가장 제가 애정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 캘린더부터 할 거고요. 요 구글 캘린더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화면을 양쪽으로 띄워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 캘린더는 일반 지메일 계정에서 여는 캘린더 하고요. 그리고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서 여는 구글 캘린더하고 약간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조금 양쪽으로 놓고 쓸게요. 자, 보시면 지금 차이가 나게끔 해놨고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메일 계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어 있는 아이는 지금 이 핑크색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키울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구글 캘린더를 시작을 하려면 이제 구글 캘린더를 시작을 해야겠죠. 구글 캘린더를 가시는 방법은 구글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핵심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어로 calendar.google.com으로 이거를 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URL에다가 넣고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구글 핵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9닷을 누르시고 캘린더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캘린더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익히보는 달력 사진이 보이시죠? 근데 요거를 저희가 매번 크롬을 눌러가지고 이동을 하기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탕화면에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넣으실 때에는
자, 바탕화면을 넣을 때에는 오른쪽 위에, 네, 오른쪽 위에 3점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3점 누르시고, 그리고 쭉 타고 내려오셔서 도구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3점, 도구 더보기, 그리고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를 하시면 연결이 되고요.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가기를 만들겠냐는 요렇게 이 아이가 떠요. 그럼 이 아이를 요렇게 두신 상태에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요.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캘린더 떠 있죠. 바로가기가 요렇게 떠 있고요. 이 아이는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두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아이는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 가지고 작업 표시줄에다가 넣고 쓰시면 편리해요. 그래서 캘린더는 자주 보는 아이니깐요.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놓고 쓰시든가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도 클릭을 하셔 가지고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시작 화면의 고정 타일에도 캘린더가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데에 두어야 얘를 바로바로 꺼내실 수가 있고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운영 체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놓으셔서 쓰셔도 되고 그것보다도 더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작업 표시줄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놓고 쓰시든가 아니면 시작의 고정을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시작 고정 타일에 넣어 놓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저희가 캘린더를 시작을 해 보았잖아요. 그러면 캘린더가 기본적으로 선생님 계정이랑 연동되어 있는 캘린더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좀 약간 독특하긴 하지만 제가 테스트하려고 핸드폰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어 놨거든요. 이 계정의 이름은 전체를 다. 네, 그래서 핸드폰 테스트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제 처음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일정이고요. 기본 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일정을 만들어야 되지 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왼쪽 위에 만들기를 이렇게 누르셔서 이벤트나 할 일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하시는 날짜를 이렇게 가셔 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 해당 날짜에 이렇게 일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일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하단에 옵션 더보기를 누르시면 조금 상세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상세하게 조금 더 기능을 더 얹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서 여셔서 쓰실 수 있는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랑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양쪽으로 쪼개서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애는 기본 지메일 계정이고요. 자, 여기에도 제가 요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있는 계정인데 요거를 옵션 더보기를 눌러 볼게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요것도 일반 계정이라서 제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바꿀게요. 네,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반 지메일을 두 개를 꺼내놨지 뭐예요. 네, 요거는 워크스페이스 계정입니다. 자, 요거를 핑크색으로 좀 바꿀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요렇게 지금 오른쪽에는 지금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만들 수 있는 캘린더가 열려 있고요. 왼쪽은 일반 지메일 계정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은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제목을 추가하는 건 여기 제목 추가고요. 일정 제목. 제목은 여기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제목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일정이 종일 일정이 있고 시간대를 설정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종일을 해제를 하시면 시간대를 요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로 또 하실 거면 종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루 일정, 하루 종일의 일정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반복적인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아이들하고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그럼 이게 반복 일정이잖아요. 반복 안함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서 이렇게 매일이나 매일 화요일 이렇게 쭉 누르시면 이거는 이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반복적인 반복적인 일정이고요. 기한이 정해지는 반복적인 일정이라면 맞춤을 누르시면 됩니다. 맞춤을 누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저는 목요일로 이렇게 설정을 할 거거든요. 목요일로 설정을 할 거고, 날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기한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12월까지 하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완료를 누를 겁니다. 완료를 누르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이렇게 일정 제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12월 30일까지 일정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반복 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을 만드셨을 때 선생님 이제 일정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연필을 누르시면 요거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종이라고 반복 일정을 만들어 보았잖아요. 이번에는 참석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석자를 추가를 하시면 되게 이제 신박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볼게요. 자, 제가 요 아이를 추가를 해서 초대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참석자 추가 있는 곳에다가 계정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이렇게 치시면 이 사람이 지금 초대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캘린더로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캘린더로 초대를 제가 했잖아요. 캘린더로 초대를 했고 캘린더로 초대를 했으면 제가 이제 12월 9일로 초대를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반응이 올 거예요. 이제 반응이 오면 제가 이게 저장을 누를게요. 저장을 눌러야 가겠죠. 네, 확인을 누를게요. 네, 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를 하나 초대를 했거든요. 초대를 하고 나면 자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초대한 사람의 일정에 요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럼 제가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너 이 초대된 모임에 참석할 거니? 아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일정 그러니까 참여를 제가 초대를 받았잖아요. 초대받은 제 일정에 이렇게 일정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렇게 눌러보면은 이 사람이 초대를 이제 수락했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캘린더로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수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런 주제도 이게 여기서 참석자를 메일로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룹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룹스로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묶여 있는 그룹 메일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룹스에서 그룹 메일을 만드시면 그룹 메일을 하나만 집어넣으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캘린더로 이렇게 초대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참석 여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정보들을 또 넣어주면 그 사람 캘린더에 그대로 그거를 참석 그 정보까지 같이 발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다음으로 화상회의 있죠. 구글 미트 화상회의도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구글 미트 화상회의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부가 기능으로 줌을 여기다 이렇게 부가 기능을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줌으로 만들어진 그 화상회의도 연동이 되어 있으면 줌에 있는 이런 기록들도 그 참여 정보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밑에 하단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설명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아이들을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업로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들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링크로 어떤 것들을 첨부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첨부가 가능하고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서는 보시면
요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이제 요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자 보시면 자, 여기 회의록 작성이라는 게 바로 들어가 있어요. 요런 기능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록 작성 이렇게 눌러주면 만약에 회의 일정을 잡았잖아요, 제가. 그럼 바로 이 메모가 회의 일정이 바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진행을 할 때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바로바로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런 기능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캘린더에서는 눌러보시면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부재 중 할 일, 약속 시간대라는 기능들이 조금 덧대어져 있고요. 오늘 기본 활용 시간이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 더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실게요. 자, 이제는 저희가 일정을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 캘린더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요. 선생님들 그 기본적으로 하나의 캘린더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하나의 계정에서 정말 많은 캘린더를 만들고 그 각각의 캘린더마다 공유 설정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 특정 사람들하고 또는 공유 캘린더로도 각각 나누어서 목적을 달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캘린더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캘린더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에 다른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다른 캘린더라는 게 있고요. 이 다른 캘린더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자,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 캘린더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새 캘린더.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지금 이 계정 핸드폰 테스트라는 계정에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 캘린더 말고 제가 다른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 캘린더 만들기를 제가 눌러 볼게요. 그러면 새 캘린더의 이름을 만들려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 놀토 실습이라고 써볼게요. 놀토 GG. 라고 하고 캘린더 만들기 파란색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왼쪽에도 보이실 거예요. 여기 놀토 지지 실습 캘린더라고 생겼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놀토 지지 실습 캘린더가 생겼고요. 자, 요 캘린더하고 이 캘린더는 별도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캘린더가 생성이 된 거고요. 각각 다른 사람들하고 특정인하고 공유하는 것을 달리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자, 보시면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요 아이로 있는 일정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14일로 해볼게요. 14일로 놀토 캘린더 일정 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놀토 일정, 놀토 안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놀토 실습 캘린더로 이제 저장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얘는 녹색으로 들어가 있고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자, 왼쪽에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핸드폰 테스트는 지금 기본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테스트 캘린더로 일정을 넣어주면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고요. 놀토 GEG는 지금 녹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을 변경하지 않는 한 녹색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놀토 GEG라는 요 캘린더가 굉장히 중요한 캘린더예요. 그럼 녹색보다는 제 생각에 빨간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점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색깔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일정이 파란색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지만 이 아이의 색깔을 이 일정만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신 경우에는 일정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아이만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만 보라색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캘린더의 색상도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 캘린더들도 만들어 보았고, 그럼 이제 일별, 일정, 월간별로 이제 일정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화면은 월간으로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요렇게만 보면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 캘린더 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 뷰를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월간이라고 하든지 또는 주간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특정 날짜의 그 캘린더만 보시고 싶으실 때에는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에 캘린더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 15일부터 저는 18일까지만 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4일치의 일정만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일정만 조금 지금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 주간에 있는 일정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작은 달력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그 주간의 일정을 이렇게 한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뷰 설정을 또 변경을 하실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시면 일간, 그리고 뭐 주간, 그리고 또 월간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서 이걸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각각 누르셔서 바꾸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 저는 영어로 이렇게 좀 영어를 이렇게 많이 잘하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월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을 하면 저희 month니까 M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월간, 주간, 뭐 연도, 일정 이런 각각의 것들에 이런 앞에 있는 그 영어 글자의 앞을 요거를 앞에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요거를 단축키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day의 D를 누르시면 day가 들어오고요. month의 M을 누르시면 이렇게 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축키들은 조금 모르시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번호도 되더라고요. 1번부터 차근차근 누르시면 번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부터 6번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번호로도 누르셔가지고 단축키를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뷰 설정을 변경하고 각각의 뷰를 바꿔서 보는 단축키까지 해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일정이 많아지시면 좀 그 일정별대로 저희가 이름 지는 것을 검색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구글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도구들은 검색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어디를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 검색 표시가 있어요. 보이시죠? 돋보기 표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 바가 생기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기 놀토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놀토라고 이름 지어진 아이가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토라고 이름이 지어진 일정들은 다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캘린더 추가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캘린더를 이것저것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 한 계정에 캘린더가 한 10개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번잡스럽거든요. 그럴 때 검색을 할 때, 자, 보시면 이렇게 검색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 상세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 검색을 시키시면 자 보시면 다음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이렇게 캘린더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캘린더를 선택하실 수 있고 제목 또는 내가 초대한 참석자 그리고 위치 뭐 제외할 검색어 뭐 이런 뭐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이런 것까지 검색 상세 설정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조금 더 분류가 돼가지고 소트가 돼서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정보, 제가 원하는 일정을 빨리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색을 활용하시면 정말 많은 이게 북적북적 되어 있는 일정들을 찾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캘린더 검색을 해 보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다른 사용자랑 캘린더를 공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좋아요. 캘린더별로 이제 캘린더를 만드시고 어떤 캘린더는 전체를 공유하는 거, 어떤 캘린더는 특정 사람들하고만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보실 때 자, 우선은 제가 오늘 만든 놀토 GG 실습 캘린더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자, 요렇게 공유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내 캘린더가 이제 내 캘린더거든요. 그리고 다른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초대한 캘린더를 다른 캘린더로 초대 밑에서 하단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잠깐 제 얼굴 네, 제 얼굴 좀 빼겠습니다. 자, 제 얼굴 뺐어요. 자, 여기 다른 캘린더는 선생님들이 이제 초대받으신 캘린더는 이 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소유한 제 캘린더들은 요렇게 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자로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지금 놀토 GG 실습 캘린더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3점을 누르시고요. 설정 및 공유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시면 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로 특정 사용자랑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랑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 좀 전에 제가,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계정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권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변경 공유 관리까지 전부 다 가능하게 하는지, 일정 변경만 가능하게 할 건지, 그리고 모든 일정 세부 정보를 보게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각각 설정을 하셔가지고,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 계정의 사람은 이제 일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한 다음에 물론 메일로 가요. 이렇게 일정 공유를 받은 메일을 가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 가능한 링크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링크 초대를 한 특정 사용자 제가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한 사람한테 이거를 보내주는 게 가장 빠르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꼭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람한테 이제 이 핑크색 사람한테 제가 이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SNS로 방금 전에 공유 가능한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SNS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링크를 자기 이렇게 놓겠죠. 그러면 이렇게 캘린더 추가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추가 버튼을 눌러요. 추가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추가 버튼을 제가 눌렀죠. 추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렀더니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놀토 GG 실습 캘린더가 떠 있죠. 다른 캘린더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떠 있고요. 제가 요거를 일정 변경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놀토 GG 실습 캘린더 가셔 가지고 일정도 추가하고 변경도 하실 수 있게끔 권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누군 특정인을 메일로 초대를 할 때에는 이렇게 특정 사용자를 이렇게 권한을 주셔 가지고 추가를 하신 다음에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추가를 시키실 수 있는 방법은 공유 가능한 링크를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SNS로 전달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빠르게 추가를 하고 그 사람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적인 캘린더가 있어요.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끔. 저도 제 강의 사이트 도구에 공개된 캘린더를 추가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그 캘린더 자체를 공개 사용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공개 사용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보기만 가능, 자, 모든 일정 세부 보기 또는 한가한 바쁨 정보 이렇게 보게끔 설정을 두 가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개 사용 설정을 하시면 자, 이 링크를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할게요. 자, 넣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잠시만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요 공개된 일정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람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공유를 했고 그 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인 캘린더로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또는 이제 캘린더를 공유를 했었을 때 보시면 자,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것들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공유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설정 및 공유를 누르시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일반 Gmail에서는 공개 사용 설정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 조직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만 한정적으로 또 공개 캘린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나 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 저희 조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실 수가 없고 조직에 있는 사용자들은 모두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워크스페이스의 또 다른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선생님 그룹스에 있는 그룹 메일은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와 공유에서도 사용자 추가를 이렇게 누르셨을 때 여기에 있는 그룹 메일을 집어넣으시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일괄적으로 권한을 주셔가지고 편집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주셔서 같이 공동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캘린더 공유하셔가지고 링크로 주고받으셔서 같이 동시 작업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캘린더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캘린더가 많아지는데요. 물론 이제 구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주고받고 편집자 권한을 주고 아까처럼 링크로 초대받고 하면은 그 구글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구글 캘린더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글이 아닌 원드라이브에 있는 이런 캘린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하실 때에는 한 가지 팁으로 좀 얹어드리면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이제 윈도우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플이 있어요. 일정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이렇게 자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버튼 검색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일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윈도우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일정 앱이 있습니다. 이 일정 앱이 좋은 게 뭐냐면요, 선생님. 다양한 그 일정들을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메일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정 앱을 열어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계정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 관리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웃룩이 됩니다. 아웃룩이 된다는 것은 원드라이브에 달려있는 일정들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웃룩에 있는 그러니까 MS 오피스에 있는 그런 아이들의 일정도 여기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지메일에 있는 것들은 계정 추가하시면 전부 다 같이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일정 추가라든지 바로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또 구글 캘린더하고 그리고 또 계정 추가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 365, 뭐 아웃룩, 구글, 야후, 아이클라우드.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는 뭔지 아시죠? 아이폰, 아이패드에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캘린더인데 요거까지도 넣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정을 통합으로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글에 있는 캘린더,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어플은 아니고요. 이게 윈도우에 있는 어플인데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선생님들 다양한 그런 아웃룩이라든지 오피스 365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야후, 아이클라우드 이런 계정에 있는 일정까지도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그래서 요것도 약간 저는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아이도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쓰는 애들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검색을 해요. 일정이라고 검색을 하면 일정 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가지고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든지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시켜놓고 쓰시면 밑에 하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작이 고정 타일에 고정을 시켜놓고 자주 꺼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구글 캘린더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윈도우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일정 앱을 동시에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면 우리가 구글 캘린더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더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고 조금 더 자세히 구글 캘린더를 하시려면 구글 도움말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패들렛에도 올려놓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구글 도움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채팅창에 공유를 하는 이 링크는 구글 도움말, 구글 캘린더의 그
방법입니다. 사용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추가로 많은 기능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요거 설명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보시면 캘린더에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려드린 기능만 좀 알짜로 잘 사용을 하셔도 좀 잘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이시면 지금 제가 요게 제 거 핸드폰 화면이에요. 핸드폰 화면인데 자 보시면 지금 인제 약간 극대화되긴 했는데 제 테스트 달력을 좀 얹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위젯으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넣어 두시고 이렇게 위젯으로 띄워 놓고 상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또 구글 캘린더를 제가 연동시켜 준 아이들을 요렇게 3점 이렇게 세 줄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제가 계정 연동시켜 준 아이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확인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법까지도 가능하고 핸드폰하고 전부 다 연동을 시켜 가지고 핸드폰하고 PC에서 둘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저희가 구글 킵을 좀 써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킵도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 킵은 동기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동기화가 굉장히 잘 돼서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도 핸드폰 어플하고 같이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킵을 실행을 시켜 보겠어요. 자, 구글 킵 같은 경우에는 물론 keep.google.com을 해도 되지만 자, 우측 상단에 요렇게 9닷을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킵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킵 어플이 있습니다. 이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요렇게 인제 킵 이게 지금 킵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킵을 요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제가 항상 자주 쓰시려면 꼭 바탕화면이나 또는 뭐 시작 화면에 고정을 시켜야 이 아이도 잘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바로 가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3 점이 있고요. 3 점을 누르시고 그 도구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바로 가기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가기 만들기를 이렇게 하시면 새 창으로 뜨죠. 그러면 만들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 가기가 생성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 가지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키셔도 되고 그리고 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 가지고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저는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좀 집히는 대로 꺼내 쓰려고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기 꼭 하셔 가지고 작업 표시 줄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시작 화면에 고정 타일을 고정해 놓고 쓰시면 자주 꺼내 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킵을 시작을 해 봤잖아요. 킵을 시작을 해 보았고요. 자, 이제는 이제 메모 생성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메모는 그냥 간단합니다, 선생님. 요렇게 보시면 자, 이제 킵은요 제가 핸드폰이랑 양쪽으로 좀 띄워 놓고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화면에는 제가 PC 화면 띄워 놓을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핸드폰 화면을 띄워 놓을 겁니다. 자, 얘는 핸드폰이랑 무조건 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위젯 띄워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하고 이렇게 위젯으로 띄워 놓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위젯이 아직 안 띄워져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를 해 놓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자, 구글 킵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 킵을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하시면 이 아이가 화면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요렇게 화면에 요런 식으로 띄워 놓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위젯으로 이렇게 띄워 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화면은 핸드폰 화면입니다. 왼쪽 화면은 PC 화면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쓰실 수가 있는데 메모 생성을 할 때에는요, 선생님. 자, 메모 생성을 할 때에는 자, 핸드폰 PC에서는 그냥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거 맨 위에 이렇게 바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메모 작성이 돼요. 그리고 제목을 여기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또 해 볼게요. 놀토 앤
놀토 GG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고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고정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정이 바로 되죠. 자, 선생님 보이십니까? 제가 이걸 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오른쪽 핸드폰에 바로 얘가 동기화가 됐죠. 동기화가 엄청 빠릅니다. 네, 그래서 예정은 아니고요. 이렇게 동기화가 바로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메모를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메모를 생성을 했으니 저희가 이제 요거를 각각의 기능들을 알아볼 텐데 우선은 자, 요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메모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메모 작성 텍스트로 중입니다. 씁니다. 자, 이렇게. 자, 보고 계시죠? 자, 여기 오른쪽에 바로바로 이렇게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또 저희가 요런 것만 쓰시기엔 좀 아쉽잖아요. 체크박스가 좀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3점을 누르시면 돼요. 3점을 이렇게 누르시면 체크박스 표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체크박스 표시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항목 추가를 해볼게요. 하고 있고, 자,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목록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더하기 해서 핸드폰 추가. 자,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제 거의 비슷한 방법이에요. 이제 화면 사이즈가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록 만들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아이의 가장 강력한 점은 무엇이냐? 선생님, OCR 기능이라고 하죠. OCR 기능이란 무엇이냐? OCR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요. 그림으로 사진을 찍으면 얘를 글씨로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우선은 자, PC 버전에서 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바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요런 식으로 돼요. 여기에 이미지를 드롭하세요. 요런 식으로 뜨거든요. 점선으로 생기면서 얘를 이렇게 딱 놓아줄게요. 그러면 요렇게 방금 전에 제가 저희 놀토 GG 썸네일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3점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네, 엄청난 OCR 기능. 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OCR을 바로 글자로 익혀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용해도 좋지만요. 선생님들 어떻게 사용하시면 더 좋으냐? 핸드폰에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왜 좋냐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핸드폰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이미지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사진 촬영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사진 촬영 얘를 누르고 자, 그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요렇게 사진으로 들어왔잖아요. 사진으로 들어왔고 제가 이제 고정 앞정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게끔. 자, 사진을 표시를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인제 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3점이 아닙니다. 핸드폰은 여기 3점이 아니라 약간 위치가 달라요. 자, 여기 핸드폰에서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3점을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찍었던 책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사용을 하시냐? 선생님들 이렇게 스타벅스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에 가면 이게 영수증이나 이런 데 그 공용 와이파이 쓰라고 찍어줘요. 근데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실 때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딱 찍으시면 돼요. 딱 찍으시면 바로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되게끔 OCR 기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OCR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게 또 뭐냐면 URL 있죠. 그러니까 URL, 그러니까 외부로 연결해야 되는 URL 주소도 사진을 딱 찍으면요. 얘가 링크까지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걔를 바로 누르면 바로 웹사이트에 연결까지 바로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거든요. 꼭
핸드폰이나 PC에서 그림을 넣으셔 가지고 OCR 기능으로 꼭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기능도 있고 자 보시면 인제 이제는 이제 메모 이제 라벨이 있잖아요. 자 요렇게 라벨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쪼끔 아쉬운 게 폴더 기능은 없는데 요 이렇게 라벨별로 저희가 이렇게 분류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링크 바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게끔 바로 사진 찍으면 나오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겠지만요. 자 이럴 때 보시면 자 해시태그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자 메모 작성에다가 제가 해시태그라고 하고 샵을 붙이시고요. 샵. 그래서 제가 새로운 해시태그 추가해 볼게요. 롤토라고 할게요. 롤토 하고 하면 엔터 하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요렇게까지 해시태그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닫아 줄게요. 그러면 놀토에 이렇게 가시면 자 놀토로 해시태그 되어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아이들은 색깔 지정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팔레트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중요한 메모야. 그럼 빨강색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빨강색으로 이 메모만 색깔을 변경해서 놔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메인 화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인제 쓸모가 없어져서 보관 처리만 하고 싶은 거죠. 삭제 말고 보관 처리. 왠지 삭제하면 왠지 정보가 날아가서 나중에 못 쓰는 좀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요런 이렇게 화살표 밑에 이렇게 이제 보관 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관 처리 한번 해 볼게요. 얘도 보관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관 처리된 것들은 왼쪽에 보시면 보관 처리 이렇게 누르시면 이 보관 처리된 아이들만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 선생님 보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다시 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보관 취소를 누르시면 다시 또 이렇게 메모에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올라가고 그리고 인제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아이를 메모 삭제를 누르시면 휴지통에 가 있고요. 휴지통에 가 있는 애들은 30일 동안 보관이 되다가 30 일이 아니라 메모는 7 일이군요. 그래서 메모는 7일 후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보류 기간인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넣어 놨다가 '아 나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다시 인제 넣어 주시면 돼요. 네. 복원이라고 눌러 주시면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캘린더하고 진짜 잘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놀토 GG 부천이라는 이 메모를요. 여기 종 모양을 누르는 거죠. 종 모양을 이렇게 누르시면 날짜, 시간 선택이 있어요. 제가 이 날짜, 시간을 넣어 볼게요. 제가 12월 5일이고 요렇게 넣어 볼게요. 저장을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8시라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캘린더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8시 놀토 주의지. 네 요렇게 알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캘린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알림 설정이 바로 캘린더라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쏙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알림에 보시면 요렇게 인제 알림에 장소 선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 선생님 핸드폰을 이제 위치를 이 아이가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허용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제가 장소를 적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저희 이제 집을 적었다고 해요. 네. 저장 눌렀다고 할게요. 그럼 집이잖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을 들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 이 알림이 뿅 하고 울립니다. 그리고 이 메모가 알림이 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소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장소 알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방법도 있고요. 자 이거를 선생님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구글에 있는 아이지 않습니까? 구글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공동 작업자를 공동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공동 작업자를 추가를 한번 해 볼게요. 공동 작업자를 아까 좀 전에 제가
자, 킵으로 넣고, 자, 요 아이를 이제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동 작업자를, 자, 이렇게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를게요. 그러면 내가 찍어서 하는 사진, 내가 찍어서 올리는 링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바로바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놀토 GG 부천이라고 해가지고 공유한 사용자 이렇게 메일이 뜨고요. 이렇게 같이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유, 메모 추가.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공유 메모 바로 뜨죠. 공유 메모 이렇게 바로 뜨고요. 자, 공유 메모 이렇게 뜨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오죠. 바로 공유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자, 공동 작업자 추가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같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 가지는 이제 체크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도 가서 보면 이게 체크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같은 목록을 공유를 하시면서 또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이 체크박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메모로 같은 메모를 공유를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지금 계속 여기 동기화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보이시죠? 바로바로 동기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화 바로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동 작업자를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공동 작업자를 추가를 해 보고 다음 이제 그 구글에 있는 다른 앱들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볼 건데요. 우선은 구글 문서로 굉장히 바로 복사해서 넣어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나는 이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지금 3점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3점을 눌렀다가 구글 독스로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구글 독스로 복사 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문서를 여시면 지금 현재 제가 킵에서 바로 구글 문서로 보낸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구글 문서 바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구글 문서로 온 김에 또 한번 해볼까요?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작업하실 때 조금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스프레드시트나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작업한 애들을 급할 때 꺼내 쓰다 보면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를 캘린더랑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을 좀 가시고 가신 다음에 템플릿을 제가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 아이를 계속해서 제가 인제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우선 폴더에도 하고 전부 다 관리를 했지만 얘를 킵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킵에 어떻게 넣냐?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요렇게 눌러볼게요. 자, 킵에다가 요렇게 누르시고 나서 그냥 메모 작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사진 앨범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제목을 적어볼게요. embed했다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킵으로 한번 가볼게요. 킵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구글 킵으로 왔습니다. 자, 왔더니 잠시만요. 자, 고정까지 해줬죠. 그러면 이제 고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럼 여기 바로 나왔죠. 얘도 지금 동기화 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메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진 앨범이라는 요거를 핸드폰에서도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넣어놓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넣으신 다음에 알림에다가 선생님이 날짜, 시간 선택까지 누르시면 키 플러스 캘린더에까지 넣어집니다. 물론 이제 캘린더에 바로 넣으실 수 있죠. 이렇게 바로.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캘린더에도 보시면 자, 볼게요.
놀토 프레젠테이션 삽입 내일 오전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네, 놀토. 잠깐만요. 놀토 프레젠테이션 삽입.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네,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놀토 프레젠테이션 삽입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정에까지 들어가진다라는 것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메모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킵에다 이렇게 잠깐만요. 킵에서 관련 메모를 이렇게 보시면 킵으로 바로 오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캘린더랑 킵까지 같이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킵에만 넣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인제 또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자, 요건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말고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됩니다. 네, 되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인제 구글 킵 크롬 확장 프로그램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인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킵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확장 프로 이것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쪼끔 약간 오버될 것 같긴 하지만. 자, 보시면 사진 이렇게 넣고 사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게 떠요. 킵에 저장. 그럼 여기 있는 사진들을 킵에다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킵에다 이렇게 넣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킵에서 바로 여기 떴죠,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가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새 슬라이드도 넣어볼게요. 새 슬라이드에다가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킵에 있는 아이들도 슬라이드에 바로 넣어가지고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있는 거를 땡겨오실 수도 있고, 이제 킵에 있는 것도 슬라이드에 넣으실 수가 있고,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이미지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다시. 이렇게. 네. 자, 그림도 넣어지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연동을 하셔가지고. 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킵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웹서핑을 하다가 저희의 인제 그런 인제 웹스토어를 들어가서요. 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웹스토어. 요런 확장 프로그램이 떠요.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자, 요것도 링크를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인제 크롬에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 볼게요. 네. 크롬에 추가를 눌러요. 자, 그럼 오른쪽에 요런 아이가 뜹니다. 보이시죠? 요런 아이가 떠요. 구글 킵이 뜨고, 자, 킵이 뜨고요. 자, 킵이 뜨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웹서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넣고 싶은 거죠. 이제 넣고 싶으시면,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Save to 킵을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자, 누르시면 이대로 들어갑니다. 네, 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네. 자, 보이시죠? 뉴스 들어갔어요. 이렇게 킵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뉴스를 검색하다가 괜찮아. 그럼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들어가요. Save to keep 이렇게 하시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북크리에이터를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럼 나 이걸 넣고 싶어. 그럼 Save to keep을 누르시면 이대로 북크리에이터 이제 사이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등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방금 전에 문서라든 그러니까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보고 이미지 이렇게 눌러본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네 save to image to keep 이렇게 누르시면 이미지도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지 바로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검색한 이미지를 바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집어넣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시다가 유용한 사이트도 킵에다 넣고 이렇게 계속 넣으셔가지고 핸드폰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동기화시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떼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그림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메모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태블릿에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진을 찍고 거기에 메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시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캘린더와 구글 킵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쌤2에서 선생님들한테 학기말을 잘 보내시라고 알찬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송출을 할까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쉬워요. 아쉽긴 하지만 네, 놀토 지지에서 같이 놀아서 좀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좀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알찬 그 구글 활용 주제를 정해 가지고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